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최태윤 작가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시적 연산 학교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인사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요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저희가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으신 분들은 앞쪽에 좀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so I'm very excited to have this panel. 본 패널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패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작가분들 많이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패널이 준비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이고 또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놀라운 작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작가분들 중에 제가 이제 막 알아가는 작가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알아온 작가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무엇이며 창의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굴나라와 무나트백 작가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석자 여러분, 회의 참가자 여러분,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We see the slide. 네, 화면 보입니다. 우리가 정원사로서의 예술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의 예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의 은유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우리가 했던 작업을 공유할 텐데 1990년도에 수행했던 작업입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 작품으로서 그 시기 키르기즈 국가현대미술관에서 설치 작품을 하였고 여기에는 또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소련 국가로서 700만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1990년대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력도 끊겼고 가끔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누수되기도 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는 문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시간 참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흥미로웠고 우리가 특정 아이디어를 미술관에 제시를 했고 이런 공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시 공간
으로 쓸 수가 없었죠. 이게 물이 누수가 되면서 천장에서 누수되면서 바닥면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데 미술관에서 이 버려진 유리 조각들을 발견을 해서 이런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밀라비치와 같은 예술가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고체의 고형의 딱딱한 그러한 물체를 사용해서 녹색의 잔디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취약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했던 천국이라는 작업입니다. 뉴 미디어를 적용했습니다. 세 개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잔디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모니터 위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잔디가 보이고 또 화면이 보이죠. 현실과 가상현실을 대치시켜 두었습니다. 다음 장표는 여러 사진 시리즈물인데 2005년도에 했던 New Menhir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였고 여기서 구소련 붕괴의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고랴키아 즉 시베리아의 풍경인데 이렇게 산업이 붕괴되고 구소련 연방이 붕괴되었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러한 설치물들을 보면은 맨힐이라고 부르는 고대의 건축물을 연상시킵니다. 다음은 트랜스시베리안 아마존이라고 하는 설치 작품입니다. 2005년도에 제안했던 작품이고 3개 모니터가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모니터는 한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구소련 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민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시대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우리 사진 시리즈 뉴 실크 로드라고 하는 2007년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 큰 대형 트럭이 가득 이 고철을 싣고 중국의 국경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철을 팔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트럭 뒤에 한 남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인데 성공적으로 뛰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진행했던 비디오 영상물 중 하나인데요. 2009년도에 했던
그러면 계속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발표를 정원사로서의 예술가라고 부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비슈케크시에 20여 년 전에 한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의 이 작업 스튜디오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우리가 이 매입한 땅이 강변에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구소련 정부가 이 알라 아차강의 바닥을 1970년도에 매립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건설 폐기물로 채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집을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지은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땅을 다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을 당시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낼 때마다 콘크리트 물이나 깨진 벽돌이나 기타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곳을 단계별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흙을 수십 번의 그 트럭을 운반시켜서 흙을 퍼내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직하였고요. 이곳에 이렇게 집을 확장하면서 스튜디오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고 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술적 그리고 큐레이션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최근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슈케크 매립장 방금 전에 그 비디오 보셨습니다만 여기서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이 식물원에서 아트 페스티벌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슈텍에서 2012년도에 진행했던 예술 페스티벌입니다. 2017년도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친환경 주택도 건설했고요. 이런 설치 작품도 있습니다. 이안 예시쿠 호 옆에 아트 레지던시를 건설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가능 농업 재배의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체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수, 비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재활용을 하고 물을 절약하는 것.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도시의 활동가들, 건축가들 그리고 생태 농업가들과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기반으로 한 예술 페스티벌도 했는데 가장 도시 오염이 심했던 오시바자라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것은 단순하게 심고 수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술 활동과 매우 긴밀한 접점에 와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아닌 철학에 가깝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울타리 뒤에 두고 정원사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 삶을 개선하는 것이며 또 미래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만을 가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슈캅과 한국 간의 거리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초대한 그 예술가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발표였고요.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하라 스위치로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s for inviting me this great conference. 본 훌륭한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미하라 소이치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또 본 세션의 주제는 현대 예술가들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환경 공동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토양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 웹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비주얼 아트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디어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양한 현상과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점 유기적 물질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11년 대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의 작품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예술 공간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현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 자체는 파괴되지 않았지만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제 모국을 더 상상하기 위해서 가스, 전기 등 또 물 등 여러 가지를 들여오는 인프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발효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장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실험했는데 집에서 특히 비밀리에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족도 모른 채 제가 대변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흙과 섞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성적인 반응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에 따라서 또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것도 달랐고 또 개개인의 폐기물이 이렇게 발효되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생명에 대한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바로 사망과 생명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게 되죠. 정치나 역사, 기후 등으로 땅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의미 있는 기회는 이 토양을 이용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퇴비화를 이용한 프로젝트였는데요. 2017년에 제가 한국에서 2달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철원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기물질을 양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매일매일 수집해서 현지에 계신 분들과 퇴비화를 진행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비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담은 스토리가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양동이 안에 낙엽을 넣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을을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수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수확물의 폐기물 등을 제가 갖고 모으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대수가 유명했다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었는데 땅에서 찾은 지렁이도 활용을 했고요. 또 현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점심도 먹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걷어왔습니다. 때로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와사비 식물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물이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식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소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안의 온도가 50도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연기가 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문을 열어서 섞어줍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갓 지은 밥같이 느껴지도 하는데요.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를 느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퇴비를 말려서 또 이렇게 갈아서 포장을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예술가다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는데 퇴비만 만드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활동을 100% 이해하셨지만 그런데 작가니까 어디선가는 그림을 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이것을 선물을 드리고서 선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작품을 드리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드렸을 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아오모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유기 물질들을 모아서 퇴비화를 하는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진행을 했고 이것에 대한 기록도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요. 네, 퇴비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또 기록도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산소를 섞어서 로스팅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을 도시 공간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에서의 유기적 위생 처리를 실험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모든 주기를 거쳐서 활용되는 모습을 계절별로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프로젝트 제가 3개를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셔서 새싹의 사진을 찍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퇴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속 퇴비를 만들고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퇴비를 만들면 우리가 보다 유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기술 중심의 설치 미술 또 사운드 중심의 작품에서 출발하셨다가 이제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원자력도 생각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느끼고 또 굉장히 유기적인 물질,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 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스 클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t's on? Okay. Hello. We are right. 안녕하십니까.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입니다. 저는 손혜민입니다. 저는 유소윤입니다. 오늘 한국어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화학적으로는 미생물이나 균의 효소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여 유기산, 가스, 알코올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2018년부터 미술관의 안과 밖에서 발효 과정을 실험하는 작업을 이어온 작가, 연구자, 발효 애호가 그룹입니다. 미술관 밖에는 공기와 흙, 그리고 물이 만들어내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 안에서 쌀가루와 물로 누룩을 빚어서 공기 중에 미생물을 앉혀 기릅니다. 건강한 흙 속에 자라는 토착 미생물을 주먹밥에 앉혀서 길러 퇴비를 만듭니다. 바다 생물과 함께 공생하는 해초와 해양 미생물, 그리고 미세조류를 연구합니다. 공기와 흙, 물이 미생물의 작용인 발효를 통해 변화하면 이를 대하는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새로운 맛과 냄새,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 발효가 부패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안과 밖에서 극도의 변화와 정지 상태 사이 어딘가에서 발효 과정의 미생물과 인간은 자신을 맞추고 조정해가며 주변의 물질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함께 적응하고 생존합니다. 미생물과 함께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을 작품의 일부로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해서 누룩을 치되 발효가 되면 밥이랑 누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인 막걸리, 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물질, 이런 새로운 물질은 기존의 속성과 특징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발효 과정에서 이러한 전환되는 순간과 지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A와 B가 만나서 A 플러스 B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C는 굉장한 창작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의 순간은 그것이 작동되기 전까지는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요. 보이지 않는 무수하게 작동하는 순간과 관계들이 가시적인 순간으로 작동할 때, 즉 임계점을 넘어설 때 전환 혹은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발효에만, 미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발효의 미시적 세계에서 발현되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망,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시적 세계를 사회적 발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흙과 땅에 관한 여러 관찰과 실험을 하는 흙흙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땅과 흙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흙은,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땅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식민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로 인해 단일 재배 그리고 투기 농업이 성행해 왔습니다.
쌀, 밀, 옥수수, 야자나무, 고무, 커피. 이런 황금 작물이 늘어날수록 이를 지탱하는 흙의 힘은 약해져 갑니다. 흙을 치료하는 대신 우리는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질소로 흙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흙을 디디고 서 있으며 어떤 흙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먹고 있을까요? 흙 매뉴얼을 만든 우리는 흙을 만지고 그려봅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손바닥에 올려서 문지르거나 맛을 봅니다. 토성과 토지를 파악하는 한편 그 안에 사는 생명의 종 다양성을 알아보고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면 걸려줍니다. 흙, 땅, 물, 공기가 이루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죽어 사라졌는지, 살아남은 존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질문합니다.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지으며 땅에 대해 알아갑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유랑하기를 멈추고 정주하는 것입니다. 흙과 땅, 알갱이와 이를 이루는 제도, 토지, 그리고 대지 사이의 간극을 매일매일의 일과 매일매일의 돌봄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땅에 정주하며 스스로 생산한 것을 소비하고 남은 것을 발효시켜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획일화된 농업 환경에서 토종 작물을 길러내고 함께 가꾸는 텃밭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농법을 이어가는 여성농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며 배웁니다. 그리고 기계화된 농업은 여성과 이주민의 그림자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임을 배웁니다. 정착, 개발, 국경, 영토, 흙, 이 모든 게 모여 부동의 재산이 됩니다. 고정된 표면이 탐사자들의 미지의 땅이 됩니다. 그 표면이 정착민들의 영토가 되어갑니다. 땅이 고정된 표면이라는 인식은 건물을 짓고 부수고 다시 올려내는 과정을 전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의 구획을 나누어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인식은 국경과 경계, 그리고 개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것은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주할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새로운 건물, 새로운 재산이 올려질 때마다 쫓겨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정착의 권리를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온라인 워크샵 움직이는 땅에서 각자의 터전이 모인 혼종의 땅을 만듭니다. 조카르타의 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인도네시아 활동가의 흙, 독일로 이주한 후에도 고향의 씨앗을 기르는 터키 농부님의 흙, 지렁이가 만든 분변토로 거친 땅을 이롭게 만드는 선생님의 흙, 개발과 개발 사이 멈춰있는 땅을 점유해서 작물을 가꾸는 친구의 흙, 갈 곳을 잃은 흙과 이주하는 흙이 모인 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땅 프로젝트에서 함께 움직이는 가상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며 우리는 흩날리는 알갱이와 고정된 영토,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땅은 어떻게 다시 흙이 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터전을 애도하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소유를 넘어 함께 영위하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흙을 만지며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무안, 상주, 횡성, 한국의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여성 농민 생산자 공동체인 언니네 텃밭. 언니들이 가꾸는 텃밭에서는 본디 그곳에서 나고 자란 토종 생산물로 가득합니다. 지역의 텃밭은 소농가 여성 농민 공동체를 만나며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의 식량 주권 사업으로 비아캄팔 신화의 국제 농민 운동으로 확장합니다. 한국의 파주에는 토종벼 450여 종을 복원하고 재배하는 농부님이 있습니다. 이근희 농부님은 요새의 농업을 핸드폰 농사라고 하셨습니다. 씨앗 구입과 파종, 재배, 수확 이 전 과정을 농부 한 명이 전화로 업체에 연락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죠. 씨앗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최종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획일화된 1년짜리 씨앗을 독점해서 전 세계로 배포하는 씨앗 거대 산업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농 방식과 무농약, 다종의 작물을 키우는 언니네 텃밭 무한공동체의 선숙 언니는 작물의 맛은 곧 흙의 맛이라고 합니다. 거친 자갈밭에서 자란 작물은 강인한 맛, 부드러운 땅에서 자란 작물은 보드라운 맛, 흙의 맛은 산의 맛이고 물의 맛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고유한 환경을 몸에 지니고 자라나서 몇십 년 동안 고착화된 다양한 존재들을 토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씨앗을 채종하여 다음 세대를 기릅니다. 우리는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과 모여 일합니다. 밥상에 올라와 소비되기 전 작물의 삶에 관하여도 배웁니다. 부산에서 자란 돌미역과 봉평의 야산에서 자라는 명이나물, 사람과 함께 이주해서 베를린에서 자라는 한국 부추 그리고 한국 깻잎 씨앗. 토종 작물과 제철 먹거리는 본디 고유의 환경에서 자라나지만 사람을 만나서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이들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입종, 외래종, 유입종, 귀화식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존재들은 이주하는 인간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이주하는 존재, 우리 모두는 사회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교란, 침입과 공존, 이 가치들 사이의 긴장 상태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축적과 효율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지속되어야 할까요? 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아니고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지속성이 유효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의 이름은 공생체가 아닐까 합니다. 공생체는 생명을 중심으로 결속된 공동체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노동일지라도 혹은 몸이 위험해지는 돌봄일지라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함께 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공생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주, 정착, 교란, 안전, 보호, 변화, 이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 생명의 존속을 우선해 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ow, such an interesting parallel. 네, 너무나도 흥미로운 발표 세 가지가 잘 어울리고 또 맥락도 환경도 지역도 다르지만 잘 어울리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청중 질문도 받겠습니다. 먼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재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배, 성장의 의미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효를 시키는 분들도 있고 채소를 가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비성장,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해체하는 작업도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굴나라 그리고 무라트백 듀말리에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재배한다는 것, 성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이라 한다면 아시아의 특히 어떤 문화적인 철학적인 맥락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청중분들은 환상이라는 의미를 알 겁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이런 환상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태도, 우리 인식이나 문화에 대한 물질적인 태도, 그래서 끊임없는 소비, 끊임없이 우리의 명예와 또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상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환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그런 지구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도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성장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조금 재미있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모든 성장을 아우릅니다. 물리적, 정신적 성장을 아우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이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서 이렇게 연소하는 불을 태우는 비슈탁시티의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기술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사실 더 많은 문제를 또는 과잉의 기술이 결국 이런 문제를 더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의학과 관련한 어제 세션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상상력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작품을 통해서 발휘하는 상상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재배나 성장은 상상력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퇴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작은 상상력이라도 발휘하게 된다면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퇴비를 만들기도 시작하고 또 식물을 재배하기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상력을 심어주고 이것으로 행동이 이어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되어야 하고 아주 빨리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 개발의 속도, 성취의 속도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모두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프로젝트를 흙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발표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여성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성분들이 손으로 직접 재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양의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땅에 특정한 작물을 재배할 때 보통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손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손으로 하기 때문에 흙과 식물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소이치로 작가님처럼 지렁이에게 이야기하고 개에게 이야기하고 고용이에게 이야기하고 빛에게 이야기하고 공기와 이야기하고 하늘과 이야기하고 미생물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느려지고 어떻게 보면 역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 프로젝트로 저희는 진행을 했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역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 작가님이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성장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역성장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노동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많이 걸리더라도 발효를 미생물을 이용을 하고 유기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사실 예를 들어서 질소를 비료 형태로 땅에 주면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빚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것처럼 오랜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성장이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실패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 그리고 아주 빠르게 된 생산, 촉진된 생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총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인간 자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의 역성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성장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덜 쓰고 덜 비행기 타고 덜 먹고 이러한 덜 하는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의 활동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역성장은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죠. 네,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비용, 또 다른 종에 대한 비용,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분명 사람 중심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이 생태계 일부 그리고 종의 일부로서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술가이신데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조소를 하셨고 설치 그리고 또한 시각 미술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술 자체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청중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술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감을 주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도 있지만 퇴비를 만들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공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술인 것이죠. 이것이 예술이라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자체는 특정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술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지 또 대안적인 공간에서 설치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얀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과 과정을
뭐 공연이나 솔루션이나 아니면 작품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 자체가 예술의 요소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물론 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주의 세상, 생산 중심의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어딘가에 있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자유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공공 지원을 받지 않고 더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린 마음으로 임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험 정신이 투철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술 세상, 예술 세상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세계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띨 수도 있고 또 대안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사회의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혹시 청중분들 중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 분 그리고 나머지 패널 토론자분들께도 드리겠는데 굴라라 그리고 무라트백 두 분의 경우 구소련 시대의 미술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그러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비시카그로 많은 또 난민이 이주하기도 하였는데 유입되었는데 이것을 예술적으로도 체험을 하시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께 또 다른 패널 토론자분들께 보다 좀 광범위한 글로벌한 갈등들, 사회적인 갈등들, 스튜디오나 전시회 또 미술관 이러한 공간 또는 교육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동아시아인들이 더 광범위한 차원의 글로벌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소련 시대의 미술 교육을 그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1980년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러시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일부 저희 그 동료들 중에서도 학우들 중에서도 이 두 개 국가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1년, 그 전 1년 시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신하건대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두 분의 러시아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예술가들이나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께 더 올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과 관련하여서 그 갈등의 본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패널 토론자분들보다 상위 차원의 광범위한 전 세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술가로서의 작업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지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진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반응했고 예술가로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요. 물리적으로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친한 작가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작품 활동을 지속할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일부 작가들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상황을 예술 활동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DIY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PV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강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과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직접 예술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일부 프로젝트에 활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예술은 전형적인 예술적 표현은 아닙니다만 특정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상상력이 아닌 다양한 상상력을 유사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활동이 예술로 불리던 안 불리던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이제 2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 발전의 맥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작가분들께서는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 이것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으면 하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조용한 국가이죠.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얼굴만 서로 보면서 소통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저는 후쿠시마 재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확한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할 때 체제 내외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연한 것이죠. 네, 정책 세상과 예술 세상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계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공공기금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또 동시에 예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정책 변화를 일으킬 때 이 정책이 더 창의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이 포럼의 주제처럼 지속 가능성, 역성장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또 다른 형태의 학대, 또 다른 형태의 현재의 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협력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가능하다면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토론자분들과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태훈 작가님 그리고 작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역성장과 토양과 또 퇴비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던 세션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션 매우 흥미로운 변기 디자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변기 디자인 UN OSD 지속가능 발전 청년 여름 캠프 세션에서 좀 생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7분 이후 즉 2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